이제 시대 전환에서 저희가 갖고 있는 공간이 이렇게 작아진다라는 네. 것을 현실적으로 느꼈고 저희가 어느 진영에 힘을 보태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에 도움이 될 것인가. 저는 이재명 대표에게 감사한 건 저의 선택을 아주 단순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실 이 대통령 계엄 선포하고 나서 지지자들이 너무 둘로 쩍 갈라졌어요. 맞아요. 네. 이게 뭐 계엄 말씀하신 걸로는 계엄을 선포하게 된 이제 뭐 원인도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일각에서는 이 분열의 가장 큰 원인은 대통령이다 이런 얘기도 하긴 하거든요. 비판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영어에 탱고를 추려면 두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게 있습니다. 손바닥도 부딪혀야 소리가 난다. 네, 너무 많이 부딪혀서 제가 그 쓰지 않고 춤을 예를 들었습니다. 네. 여야 협치는 탱고가 낫다고 생각해요. 손바닥을 치는 것보단. 아, 네. 부딪히다가는 손바닥이 아니라 수십 번 주먹이 부딪혀왔으니까 그렇죠. 제가 네. 21대 때 시대전환이라는 비교섭 단체로 네. 거대 양당 사이에 껴가지고 1인 정당 하면서 그 공간이 어떤 역할이고 어떤 규모인지 어떤 크기인지를 제가 봤잖아요. 네. 하루하루 줄어들더라고요. 하루하루 줄어들더라고요. 이 대한민국의 정치 구조 속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시대전환 같은 제3정당, 군소정당 이 살아남기는 어렵다고 보세요? 군소라는 의미보단 네. 그 진보당은 중도가 아니죠. 네, 그렇죠. 밖에 그러니까 양극에 있는 정당들은 자기 진영은 있습니다. 그렇죠. 뭐 극우, 극좌 진영은 있지만 저희는 진짜 뭐 저와 우를 너무 앞으로 이렇게 하고 싶었거든요. 네. 우도 필요하고 건강한 좌도 필요하다. 전 지금도 같은 입장입니다. 네. 근데 그 공간이 점점 줄어드는 걸 느낍니다. 지금 그것이 대통령의 계엄과 탄핵으로 인한 소용돌이. 네. 이거는 저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책임 소재에서 그 비율이 0이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6대 4냐 7대 3이냐 이 논쟁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치권의 책임이죠. 네. 그 의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 좌와 우를 너무 앞으로라는 SNS 들어가도 딱 그 밑에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 뭐 진영에 사로잡히지 않고 가겠다는 이 정치 지향점을 그렇게 적어 놓으신 거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좀 했는데 그래서인지 뭐 말씀을 주셨는데 정치력이 조금 이게 특이하다고 해야 되나? 좀 남달라요. 남달라요? 예. 뭔 뜻인지. 2020년대는 시대전환을 창당을 하셨고 그러고 나서 또 21대는 민주당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계열의 비례정당에서 비례 국회의원을 하셨고 맞아요. 또 22대는 국민의힘 소속의 또 지역 마포갑이시잖아요. 맞아요. 거기 또 국회의원을 하셨어요. 죽었다 살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제가 그래서 그 이력을 보면서 진영에 사로잡히지 않는 행보로 이걸 이해를 해야 되나 아니면 이런 행보를 하게끔 한 이 정치적 지형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이런 고민을 오시기 전에 제가 좀 의원님한테 이 빅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해를 해보려고 좀 고민을 했었거든요. 답이 나오십니까? 저는 그 21대 그다음 22대 초반에 의원님 조금 소위 말해 뭐라고 할까 어려움을 겪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일부분은 이해를 했지만 이제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니까 제가 그거를 다 알 수는 없을 것 같고 조금 풀어주시면. 글쎄요, 뭐 이제 전국에서 이제 저로 돌아와서 이제 제 입장을 봤을 때 시대전환 창당은 저는 그 전에 제 삶을 보면 이제 90년대 말에 도미해서 세계은행이라는 국제금융기구에서 이제 협상과 경제를 한 15, 16년 하다가 들어왔습니다. 협상과 이제 일을 만들어 나가는 게 제 업이었죠. 네. 그러다가 여러 이유로 이제 조국에 돌아와서 정치를 하는데 진짜로 저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어떤 진영에 필요한 정책도 다 갖다 써야 된다고 생각했고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실용적인 네. 정치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아직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실용 정치와 이념의 그 여러 가지 위치, 이런 관계, 이런 것도 깊이 고민하고 있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정치 현안으로 들어오고 이제 시대 전환에서 저희가 갖고 있는 공간이 이렇게 작아진다라는 네. 것을 현실적으로 느꼈고, 그러면 저희가 어느 진영에 힘을 보태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에 도움이 될 것인가. 네. 저는 이재명 대표에게 감사한 건 저의 선택을 아주 단순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고민을 덜하게 만들어 주셨다. 그렇습니다. 그때 김건희 여사 특검법 제가 법사위에서 어떻게 캐스팅 보트가 돼가지고 네. 21대 국회는 이렇게 많지 않았으니까 민주당이 여러 번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알고 있었던 민주당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힘을 보태고 싶은 분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국민의힘에 이제 합당을 해서, 근데 저는 어떤 뭐라고 표현해야지 욕을 안 먹을까? 어떤 특혜도 네. 안 받았던 거 참 다행이다 생각하고 감사해요. 국민의 22대 때 공천 과정에서 네. 저는 이제 그쪽에 이제 합당을 하면서 뭐 지역구 뭐 여러 얘기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네. 그때 막 총선 즈음이니까 마포 갑보다 훨씬 더 소위 당선될 수 있는 꿀 지역구. 마포갑은 사실 쉬운 지역구는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예, 거기는 뭐 어쨌든 전직 국회의원도 민주당이었고. 뭐 12년 또는 40년 만에 처음 탈환한 그쵸. 거니까요. 예. 그리고 또 그 과정, 공천 받는 과정도 전 경선 다 했습니다. 그래서 할 거 다 하고 네. 당선돼서 별 빚진 게 없습니다. 네, 그게 전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같이 갈 수 있는 분들과 함께 제 정치를 이곳에서 국민의힘에서 네. 더 멋진, 그래서 자꾸 아까 말씀드리는 그 개혁. 네. 저는 서울 사람이고 부자도 아니고 네. 그냥 이런 정치 하고 싶은데 자꾸 이 당 오니까 너도 결국은 이런 정치 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그것만으로는 우리 정치가 앞으로 나갈 수 없다라는 거. 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어떻게 나갈지 모르지만 네. 저는 제가 입는 옷은 달라질 수 있어도 가는 길은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추울 때는 코트를 입을 것이고 네. 더울 땐 반바지를 입을 겁니다. 하지만 목적지는 정해놨고 그 목적지로 가는 그 경로 변경은 없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더우면 옷을 좀 벗을 거고요. 네. 생각보다 추우면 옷을 좀 껴입을 겁니다. 방법론적으로는 실용주의적인 방법을 택하지만 네. 의원님이 어쨌든 가고자 하는 정치 지향점은 네. 좌도 우도 아닌 앞으로 가겠다는 그 앞은 어디인지는 명확하다 이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저는 뭐 외람되지만 정치 시작하는 첫날부터 대한민국이 제 어깨 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함부로 결정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정치인의 의무라고 생각해요. 자기 자존심, 자기의 신념 때문에 국가적 위기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결국 우리 대한민국이 국익을 위해선 비굴할 땐 비굴하고 당당할 땐 당당해서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제가 비굴할지언정 우리 국민들은 안전하실 거고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세계은행 근무하실 때 뭐 서재 없애고 부엌으로 만드시면서 내가 이 생활정치 저 좀 알아보셨네요. 송주영 차장님 더 알아봤어야 되는데 지금 빨리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이 생활정치에 관심 갖게 됐다. 네. 그 말씀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저한테는 딱 와닿은, 사실은 막 거대 담론보다 국민에게 필요한 건 생활정치거든요. 네. 내 생활 저변에 아주 작은 것들이 편해지고 바뀌고 발전하면 크게 정치의 발전이라고 보는 편이라서. 맞죠. 네. 그래서 제가 아까도 계속 그 전략특위위원장으로서의 그 뭐 로드맵 같은 걸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보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국민들이 성장률이 2.1%다 아무 관심도 없고 감동도 없다고 생각해요. 이 뭐 잘 안 와닿잖아요. 그렇죠? 내 삶에 있어서. 네.
근데 내가 산 주식이 떨어진다 이건 굉장히 기분 나쁘거든요. 그럼요. 네, 내가 산 집 말고 저 옆 동네는 2배 이상 올랐다. 이건 정말 싫거든요. 그렇죠? 부부싸움 1순위죠. 그건. 그렇죠. 그걸 왜 사자 그래가지고 안 사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다 같이 잃었으면 모르는데 나만 잃었으면 아, 또 그건 못 참죠. 그리고 우리 아이가 학교 보냈는데 뭐 맞고 왔다. 이거 못 아, 참거든요. 그쵸. 학폭. 국민들의 삶의 궤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운전해주는 차만 수십 년 타고 다니면 잃어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하고 싶은 정치의 핵심은 그걸 생활 정치라고 하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국민들의 삶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이게 맨날 모든 정치인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거대 담론도 필요합니다. 네. 저는 제가 정치 끝나기 전에 대한민국과 한반도가 통일됐으면 좋겠어요. 아, 네. 그런 고민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 정신 도대체 일주일 동안 아니면 한 달 동안 안 봐도 변화가 없어. 거기서 거기야. 도대체 뭐냐. 미국 증시 저렇게 올라갈 때. 네. 뭐 어제 폭락하긴 했습니다만. 또 대통령 중에 어떻게 증권시장 부양하겠다고 한 사람이 이명박 대통령 이후로 한 명도 안 나오냐. 도대체 그냥 우리 국민의 삶을 이해하는 거냐 쟤네들은. 도대체 쟤네만의 리그 아니냐. 이 발언이 제일 따끔하고 네. 이거를 건드려주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정치에 국민들이 저런 놈이 있었어? 저런 정치가 있었어? 네. 할 거라고 봅니다. 그 의원님이 이 전략특위위원장도 맡으시고 총선백서위원장도 하시고, 근데 사실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이 표현은 적절한 표현은 아닌데 제가 그 적절한 표현이 생각이 안 나서 그냥 쓰는데 토박이는 아닌 거예요. 그 맞아요. 지역에서, 그 정당에서. 근데 이 직책은 엄청 중요한 직책이란 말이에요. 어떤 이유에서 의원님한테 이 직책을 맡겼다고 보세요? 토박이 아니죠. 뭐 저 굴러 들어온 돌이죠. 그렇게까지 말씀 안 명백합니다. 드렸습니다. 굴러 들어온 돌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 어록을 보면 발언한 길을 보면 국민의힘 비판한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다 인정하고요. 뭐 제가 들어와서 의총 때 저 굴러 들어온 돌입니다. 의총 때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마음껏 갖다 쓰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마음껏 갖다 쓰시더라고요. 총선 끝나니까 백서 쓰라고 그러고 계엄하니까 전략자라고 그러고 네. 하여튼 욕먹을 때는 다 갖다 쓰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 직책을 맡기면서 누군가는 뭐 이런 걸 기대한다 이런 말씀들은 안 하시던가요? 글쎄요. 뭐 다 이제 임명권자들이 있으셨으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일단 그 발주자의 뜻대로 잘 안 하는 사람이다. 제가 하청을 받아도 네. 발주자의 뜻대로 꼭 가진 않는다. 그래서 제대로 좀 더 개혁이나 이런 게 가능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그냥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저를 안 쓰시면 됩니다. 가 제 브랜드입니다. 총선 백서도 제 방향대로 만듭니다. 네. 끼어들지 마십시오. 그때 임명권자가 저를 또랗게 쳐다보더니 네. 네 마음대로 다 할 건가? 딱 한 번 그분께서 이랬습니다. 몇 명 할 거냐? 네. 그래서 제가 뭐 열 몇 명 하려고 합니다. 너무 많지 않은가? 문자로. 제가 답을 안 했더니 그 다음날 다 임명했어요. 그 이후로 한 번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무응답은 네, 아니 그냥 맡겼으면. 다만 네. 이게 제 훈장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네. 바보는 아니니까 네. 선거에서 이기면 총선 백서 쓰기 참 쉽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미담과 네. 영웅 스토리가 여기저기 있습니다. 근데 총선에서 우리처럼 이렇게 지면 상처투성입니다. 그럼요. 근데 또 상처를 후벼야 됩니다. 그렇죠. 제 목표는 다시 지고 싶지 않다였습니다. 전략기획 특위를 맡으면서 굴러온 돌이 전략을 맡는다는 게 이게 솔직히 말이 됩니까? 그래서 처음 한 달 만나기도 하지만 저희 선배님들 다 찾아다녔습니다. 그 선배님이라고 하면은 그 뭐 선수가 좀 높은 당내 의원님들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플러스 그건 네. 기본이고 네. 우리 당 밖에 계신 정치 원로들, 원로들. 전직 국회의장들 네.
또 뭐 어. 전직 대통령도. 경청 행보를 하시나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선배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정치 이제 일선에서 한 걸음 나오셨는데 선배님 꼭 하고 싶었는데 못한 거 있으면 좀 알려달라. 네. 그래서 좀 담아보겠다. 음, 그래서 그냥 굴러 들어온 돌을 아주 잘 활용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당 지도부께서. 잘 활용하고 있다. 왜라는 얘기는 구체적으로는 안 해주셨는데 어쨌든 휘둘리지 않고 본인이 생각하시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뭐 주관적이라는 의미는 아니고 여러 가지 뭐 복합적인 조사를 통해서 주관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어쨌든 밀고 나가는 추진력에 대한 좀 힘을 실어줬다, 이 정도로 봐도 될까요? 아유 그렇게 좋은 표현 쓰실 필요 없고요.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저는 굴러 들어온 돌이 맞고요. 제가 갖고 있는 일종의 상징 자본. 네. 저는 좀 소신 있게 한다. 그리고 우리 당이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우리 당의 문법에 익숙하지 않은 게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좀 더 새로운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저한테는 원래 이런 거야라는 게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래 이런 게 없으니까 제가 얼마나 아웃사이더냐면 전 명태균 게이트가 터지고 알았어요. 너 진짜 명태균을 몰랐냐고. 네. 전 몰랐습니다. 넌 역시 아직은 신입이구나. 그런 의미에서 저는 계속 신입으로 남고 싶고. 네. 하지만 이런 정치, 진영 논리보단 그러니까 당적보단 국적이 더 중요한 정치. 당적보다 국적이 더 중요한 정치. 그렇죠. 우리가 왜 정치하는지를 매일같이 물어보면서 어쩔 때는 우리 안에 고름도 짜내고 또 필요하면 저쪽과도 대화하고, 하지만 우리 진영의 비전과 철학을 계속 굳건히 지켜나가는 정치. 이걸 같이 고민하는 사람들이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바쁘고 안 믿기시지만 제가 한 달만 있으면 머리가 하얘집니다. 염색을 안 하면. 예. 바싹 늙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정치가 우리 당에서도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과 도전을 해보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아서 그건 저한테는 큰 보람입니다.